국감 시즌 건설업계 이슈로 중대재해와 관련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건설 현장에서 연달아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위험 작업으로 분류된 공정에서는 사망자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또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뭔지 산업이부 이지영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지영 기자님, 우선 국정감사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DL-ENC 대표이사가 좀 참석을 했습니다, 증인으로. 현장에선 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네,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마창민 DL-ENC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끊임없는 사망사고가 나면서 여야 의원들은 질타를 쏟아냈는데요. 잠시 현장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마창민 대표님 작년에도 우리 국감장에 한번 오셨죠. 그 안전대책을 좀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서 현장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색하게도 올해 벌써 3건이나 사건이 일어났고 또 3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네, 가장 화두가 된 사안은 지난 8월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창호를 교체하다가 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마창민 대표와 차승열 위원장 모두 상호 당일 교체 지시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이주환 의원은 실무자들의 단체 대화방을 공개하며 DL-ENC 측이 업무 지시를 내렸고 공사는 KCC 측이 했다며 이날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도 없었고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장치도 설치되지 않았다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DL-ENC는 건설 현장에서 총 8명의 사망자를 냈는데요. 이는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마 대표와 같은 전문 경영인보다 회장 등 오너들이 직접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사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룹 전체의 예산을, 그다음에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회장들이 나와서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해서. 네, 한편 어제 국감장에는 롯데건설의 김진 안전보건실장도 출석할 예정이었는데요. 국감을 앞둔 하루 전에 철회됐습니다. 네. 이 국감에서 이렇게 중대재해가 화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 건설 현장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느 현장에서 왜 사고가 난 걸까요? 네, 우선 지난 9일에는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고요. 또 지난 11일에는 대우건설의 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 위치한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입주가 다음 달인 만큼 현장 건물은 다 올라간 상황이었는데요. 작업자가 곤돌라를 사용해서 창호를 다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요. 현대건설 측은 사망 사고가 난 아파트 한 개 동에 대해서 작업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또 지난 11일에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현장인데요. 거푸집 동바리를 해체하고 반출하는 중에 계급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금까지 DL-ENC에서는 7건, 현대건설에서 6건,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에서 각각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면서 한 시공사에서 5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공사 현장을 조사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오늘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에 있는 모든 공사 현장을 이달과 다음 달에 걸쳐서 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5번 이상의 사고를 낸 DL-ENC와 또 롯데건설은 최근 전국 현장에 대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이 중대재해처벌법, 원래는 사고를 좀 줄이기 위해서 예방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지금 또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건설업에서 1,300여 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가장 큰 문제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바뀌어야 할 건설업 내 분위기가 바뀌지 않은 점을 꼽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은영 연구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를 충분히 반영한 공사 금액의 책정이나 또는 촉박하지 않은 공사 기간을 설정하는 것 등이 가시화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의식이 점차 높아질수록 이러한 문제들은 차츰 보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직접 건설 현장에 가서 작업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들은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로 건설 현장 내 안전문화 인식이 아직 고착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땀이 나고 더워지는 이런 안전장치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제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 내 이런 분위기를 개선을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닌지 이제 의구심을 제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건설 현장에는 아직도 이런 문화가 바뀌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설 현장 내 안전관리원 그리고 교육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서 개선하는 게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